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디오라마 TV 제2탄. 오늘은 그 F14 톰캣. 사실은 제일 인기 있는 비행기죠. 우리 이런 비행기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요번에 그 우리나라 굴지의 플라모델 메이커인 아카데미에서 F14 키트 신제품이 나오는 것을 기념해서 요 F14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저 영보씨하고 같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14 하면은 영화 탑건, 그죠? 그쵸. 네, 탑건 얼마나 봤어요? 저는 탑건보다 네. 마크로스를 좋아하지만 어쨌든 네. 탑건 영화 한 10번도 넘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막판에 그 공중전 하는 거는 뭐 10번씩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저 음악도 준비했죠. 한번 이제 기념삼아 한번 틀어볼까요? 예. 맞아, 이거 생각나시죠? 너무 시끄러워. 많이 안 들리잖아. 스톱. 예. 자, 이 톰 크루즈가 나오는 기억에서 생생한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플라모델 업계에서 일단 영원한 고전 그러면은 탱크 같으면 타이거 전차가 되고요. 비행기 하면 역시 F14 톰캣입니다. 혹자는 그렇죠. 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전투기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별명들도 붙어 있고 이야기도 많은. 그래서 이게 안 나오는 메이커가 없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 3번째 리뉴얼판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아니 3번이나 울고 먹고 또 그렇죠. 이제 키트가 내놓고 나서 그래도 한 10년 이상 지나고 나면 뭐 다른 메이커 키트하고 비교할 때라든가 뭐 등등 해서 좀 시대에 뒤떨어졌다 싶으면은 이제 새롭게 다시 내놓는 거죠. 근데 다른 키트는 몰라도 F14는 그럴 가치가 있어요. 왜냐? 그렇게 내놓으면 또 팔리거든. 그죠? 그러니까 탱크도 타이거를 계속 내면 타이거 계속 팔리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네. 맞아. 타이거 F14도 뭐 계속 내면 계속 팔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72분의 1짜리 키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프라모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이 실제 F14가 어떤 비행기였는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 F14는 그 미 해군 항공대의 그 주력 함상 전투기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퇴역을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1975년도부터 사용하기 시작해서 2006년도 가을에 이제 전부 퇴역을 해서 지금은 슈퍼 호넷 전투기로 교체가 돼 있어요. 31년이나 사용했던. 그렇게 빨리 계산을 해? 그렇습니다. 보통 뭐 한 30년 쓰죠, 비행기. 그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레이건 행정부 시절이었어요. 그때 항공모함이 미국에서 몇 척이나 갖고 있는지 알아요? 16척. 어떻게 알았어? 지금은? 지금은 8척인가? 지금은 11척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다. 네, 11척인데, 조만간 또 한 척 퇴역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척이 표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10척이 표준인데, 대서양 함대에 5척, 태평양 함대에 5척. 맞아.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 해결료 교환 같은 걸 하고 그러다 보면은, 한번 이제 항공모함이 해결료 교환을 하게 되면은 3년 정도를 이제 일선에서 이제 나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 걸리는 정기 수리도 있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0척 중에서 2척 내지 3척은 전열에서 제외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활동하는 항공모함은 한 8척 정도? 8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옛날에 레이건 행정부 때는 16척이 있었어요. 그죠. 네, 16척에 냉전식이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항공모함 1척당 2개 비행대. 그래가지고 전투 비행대? 그렇죠. 이 F14가 2개 비행대가 탑재가 돼서 최대 30개 비행대가 운영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네. 30개 비행대나 운영이 되다가 이게 이제 냉전이 종식이 되면서 점점 F14가 이제 퇴역을 하게 되죠. 비행대가 해산을 하는 거예요. 네. 해산을 하면서 이제 한동안 어떻게 됐냐면은 항공모함 1척당 1개 비행대. 그래서 이제 14대 편성의 1개 비행대에다가 12대 편성의 호넷 비행대 3개를 합하게 되면 50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50전술기 항공단이에요. 항공모함 한 그러니까 척. 항공모함 한 척에 전술기가 50대가 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시초가 됐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운영이 되다가 이제 2006년도에 퇴역을 했는데 사실은 1900년대 후반부터 계속 퇴역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가변익 전투기에다가 뭐 이게 굉장히 럭셔리한 비행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렇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걸 빨리 퇴역을 시키자 그랬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세계 최강의 미해군 항공대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를 보유해야 한다. 슬로건가 멋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절대 퇴역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퇴역 얘기가 나오고서 거의 10년을 버텼어요. 그래서 이제 이 F-14가 2006년도 가을에 마지막 2개 비행대가 그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에서 마지막 그 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퇴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전은 마지막 실전이 이제 2003년도에 이라크 공습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2001년도에 그 9.11 테러로 인해서 미국이 이제 그 아프간을 공습한 엔듀어링 프리덤 작전인데요. 그런데 이제 요새 그 B2 스텔스 폭격기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 B2 스텔스 폭격기도 같이 참가를 했는데 B2 같은 경우에는 폭격기니까 이제 무장 탑재력이 크지만 그냥 본토에서 뭐 10,000km 이상을 날라오니까 이게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F-14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이제 항공모함에서 바로바로 출격을 해서 이제 폭격 작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당시 그래서 실제 전체적인 그 기종의 효율이 B2보다 좋았다 그래요. B2는 근데 워낙 한번 나갈 때 정비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이 왜 그런 걸 강조를 하냐면은 지금 이게 이제 슈퍼호넷으로 대체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스텔스 성능이나 요즘 그 얘기하는 그 컴퓨터 장비 뭐 이런 걸 빼놓고 이 비행기로서의 성능을 비교를 한다 그러면 슈퍼호넷보다 이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아니 그야 물론 당연히 비행 특성을 물리적으로 변형할 수 있는 가변익 비행기잖아요. 뭐 가변익도 가변익이지만 아무튼 네. 그 무장 탑재력, 항속거리, 장거리 저공 침투 능력 그렇죠. 아음속에서도 유리한 가변익 성능. 다 이제 네. 우수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 퇴역을 시키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왜 그럼 F-14를 퇴역을 시켰느냐. 근데 이제 그게 그 사실은 이 시대 사정을 좀 많이 알아야 돼요. 오. 자, 그래서 이 F-14가 맨 먼저 나오던 시절은 그 당시에는 그 핵 투발 수단이 주요한 핵 투발 수단이 그 항공기가 많았어요. 폭격기. 폭격기. 그렇죠. 네. 폭격기 내지는 중전투기. 무거운 전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소련에서는 그래서 이제 미 해군의 그 항공모함들을 이제 뭐 핵공격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그래서 이걸 공격하기 위해서 폭격기에다가 이제 순항 미사일을 달아서 공격을 해야겠다. 이런 그 방침을 갖고 있었는데 F-14를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장거리 함대 방공. 그래서 원거리까지 출격을 해서 그 탐지거리가 뭐 200km가 넘는 레이더를 이용해서 저 멀리 이제 뜨자마자 그냥 사거리 200km 가까운 피닉스 미사일로 그냥 바로 때려버리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게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공중전 전용입니다. 그렇죠. 함대 방공 전투기. 네. 이 대지 공격 능력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냉전 종식이 돼서 이제 주요한 적이 없어졌다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F-14의 입지를 결정적으로 흔들었던 것이 이지스함입니다. 이지스함이 장거리 함대 방공을 이제 떠맡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할 일이 없어졌어. 함대 방공을 네. 이지스함이 할 일이 없어지니까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요새 그 영화 최후의 출격에서 나오는 그 인트루더 예. 공격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비행기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생긴 거는 별론데. 그렇죠. 예. 이게 2000파운드 폭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1톤 폭탄을 4발을 싣고 맞아. 무려 4시간 동안 작전을 할 수 있는 대단한 그런 대단한 네. 비행기였는데 얘가 이제 기체가 너무 노후화되니까 이제 퇴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후계 기체로다가 완전 삼각형 모양의 그 스텔스 공격기인 A-12 어벤져라는 게 네. 개발이 됐는데
또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거 다 취소시켜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미해군 항공대에 이 폭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행기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FA-18 호넷이 나왔지만은 완전히 경전투기이기 때문에 그럼요. 얘는 뭐 거의 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F-14가 이제 폭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그 A6 인트루더의 공백을 메우기 시작을 했어요. 90년대 중후반? 90년대 초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사실은 1991년도 걸프전 당시에 이 비유도 병기의 운용 인가가 내려져 있었는데, 마침 그때는 거기 출격했던 항공모함이 그 폭탄 레크를 안 갖고 와가지고 실제로 사용을 못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 1996년도에 뭐 데저트 스트라이크 작전이나 아니면 이제 1999년도에 그 코소보 공습. 그렇죠. 그런 때나 아니면 저 엔듀어링 프리덤이나 뭐 2003년 이라크 공습 등등에서 맹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생각보다 굉장히 이게 폭격 효율이 좋았다 그래요. 말하자면 이 전투 폭격기로서 굉장히 우수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거죠. 이렇게 다용도 멀티롤을 할 수 있는 전투기를 비용 때문에. 그렇죠. 돈이 없어. 돈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미사일들이 또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슈퍼호넷이라 그래도 항속거리가 엄청나게 짧거든요. 그렇죠. 근데 굳이 멀리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멀리서 더 멀리 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돌아오겠다 이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긴 항속거리 필요 없고 오랫동안 멀리 가려면 공중급유를 그냥 받아라 이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쓰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06년도에 모든 기체가 퇴역을 하고 현재는 복좌형 FA-18F 슈퍼호넷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네. 자, 대략 뭐 이 실제 기체의 히스토리는 뭐 이 정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키트들을 하나하나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요 2부에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2부에는 이제 뭐 타미야 키트, 요번에 새로 나온 아카데미 키트, 그 다음에 요 AMK라는 업체에서 나온 요 신제품, 요거 뭐 요런 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 특히 AMK 키트는 뭐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F-14 키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키트 살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